안녕하세요. 이제 물가가 미치듯이 계속 오릅니다. 오르는 게 쉽사리 멈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유가가 150불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그네들은 왜 전쟁을 벌였을까요? 못 먹고 살겠으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쟁을 벌린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아무리 떠들어내본들 소용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냥 말장난뿐인 거죠. 대출 안도 끝났죠. 언론 통제로 사상 최대 부양하는 것도 이제 안 먹히는 거죠. 23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경제가 더 악화된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추가 인상을 하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채권 가격 폭락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젊은 정들은 빚지고 갚지 않고 나와버리려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유가가 100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뭐 150불 얘기하고 심한 경우에 200불 얘기, 250불 얘기도 있습니다. 난립니다. 다 망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서민들의 고통은 물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앞으로요. 고비당 채권, 고금리 채권, 장기채가 더욱더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씩 둘씩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한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큰 든든한 뒷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도 좀 도둑이 덜 끊는다고 합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출 받고만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대출 받지 말고 없으면 그냥 급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껴서 축적해야 됩니다. 바쁘게 살고 더 일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가난한데 자신의 처지가 좋지 못한데 여유 부리면서 살 생각하면 안 되죠. 열심히 살면 나이 들어서 여유 부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배당 받고 월세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여윳돈으로 삶을 조금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없는데 있는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 때리는 거죠. 빚쟁인데 돈 빌려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요. 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비교제를 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못 산다라고 억울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없으면 안 써야죠. 얻어먹지도 말아야 되고요. 얻어먹으면 어떻게 된다? 거지건성 생긴다. 거지건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엉망되는 거죠. 착실하게 살 공유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잊지 않아야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뭘 채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뛰어야 된다는 거죠. 조급함은 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잃은 게 많고 날려먹은 게 많으면요.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지런히 착실하게 살아가자고요. 절약을 최우선 실행 과제로 생각하고 움직이자고요. 그리고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면 채권 사자고요. 처음엔 축적되기 어렵죠. 축적되기 전까지는 보잘것없이 여겨집니다. 그래도 가보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차근차근 꾸준히 가다 보면요. 뭐 어느 시점에 좀 나아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본수 지키고 나의 자세로 엎드리고 살면요. 큰 화는 피한다고 하죠. 고개를 조금씩 쳐다는 순간 내가 잘난 것처럼 까부는 순간 파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자중하고 좀 더 나은 자세로 지내야죠. 있는 듯 없는 게 지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산다라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앞으로 가야죠. 마음 단단히 먹고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우나 고나 자기 자신의 건강 잘 챙기고 이 흩어진 마음이 생기면 그 흩어진 마음을 좀 바로잡으려고 궁리해야겠죠. 마음가짐을 잘 갖춰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고 욕심 부려서는 안 되고요.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전하게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사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거죠. 지나지 않게 지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것 같습니다. 장기 불황 시대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회사들은 피바람이 붑니다. 다 내보내는 거죠. 월급 많이 받고 직책이 있는 사람부터 제일 먼저 내보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티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생존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도끼를 품으면요 살 수 있습니다. 도끼를 품으면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끌려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보수적으로 지내야 됩니다. 사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단돈 10,000원, 20,000원도 겁내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 생각보다 많이 몰락합니다. 쉽게 한방 노리는 사람들의 인생이, 일상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유흥 즐기고 그러는데 삶이 뭐가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냥 엉망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합니다. 그들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 다 그들이 원하는 걸 못하면서 합니다. 정해진 게 없는 이들인 거죠. 치열하게 사는 것 같고 힘겹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애쓰면서 합니다. 하지만 애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6년까지 안 내린다는 말도 파다합니다. 그런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26년까지 다 무너진다라고 봐도 맞죠. 지금은요. 공짜를 바래서도 안 되고 함부로 뭔가를 기대해서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돈은 발견하고 유지하는 거라고 하네요. 오래오래 평생 보유하는 거라고 한답니다. 뭔가를 사면 팔지 말아야 된다고 하네요. 평생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한답니다. 고비단 금융주, 제비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런 주식들 말이죠. 그리고 KTNG, 동서, 뭐 맥커리 인프라, 강원랜드 뭐 이런 주식들도 현대차 EV 뭐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지고 보면서 조금씩 사모으고 평생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길이 열릴 거라고 한답니다. 두고 보자고요. 기다려 보자고. 정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짝 엎드리고 조심하면서 살면 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살자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조용히 자신의 것을 축적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지낼 궁리를 해야죠. 더 조심하며 지내고요. 내 스스로 더 나아지면 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내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생존할 거다라고 도끼를 품고 살면 길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사는 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다들. 그렇지만 나도 치열하게 살죠.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섬이 없이 삶을 하나씩 둘씩 축적해 나간다라고 마음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각오하면서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하거나 내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잘 살 궁리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자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